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55회차 우리 전산회계 1급 있죠? 예, 좀 풀이를 해드리겠는데요. 2015년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또 어제 뭐 우리 패치하면서 그죠? 새로운 신버전 깔아가지고 패치하면서 이런 화면이 있다 그죠? 스텝 1 하면서 이론 문제 답안 자서, 예, 스텝 2 답안 저장 USB 저장인데 없는 분들은 아직 신버전을 다운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사의 패치 새로운 버전이 아랫게 버전으로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댁에서 만약에 없으면 패치를 하셔가지고요, 재설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뭐 그것도 뭐 패치를 그죠? 한번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있죠. 그 자리에서 이미 연습해서 패치를 다운받으신 분이고, 없는 분들은요 받으면 된다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옛날에 한꺼번에 쓴 걸 분리했다 뿐이죠. 그죠? 스텝 1 하고 이론하고 마지막으로 USB 저장하라 이런 놈인데, 틀린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55회차에 대해서 그죠? 이제 문제를 쭉 하되, 이제 문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문제 풀이 순서 있죠. 아니 나는 풀이 순서 같은 거 1번부터 할래요. 그래도 돼요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충분히 시간 되면 뭐 1번, 6번이 뭔 필요해요. 그냥 쭉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보면 시험을 스타트 탁 하면 굉장히 뭡니까? 바쁘고 분위기가 산만하죠. 굉장히 긴장됩니다. 지금 이런 긴장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순서는, 문제 풀이는 첫 번째 문제 1번하고 뭐 해서 6번 1번 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이제 6번부터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그죠? 2번 문제 일반 전표,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5번 결산 이렇게 되죠. 여기 일반 전표, 요거는 VAT 거래, 오류 수정, 오류 났다, 결산 요렇게 있죠. 문제 100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문제 2번부터 4번이 결국은 51점 회계 처리 문제죠. 그죠? 여기가 진검성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약 19점을 메이드하고 그죠? 19점을 확보하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확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2번부터 쭉 4번, 5번부터 하되, 여기 일반 전표에서는 세 가지, 지금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경비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거래처, 그 다음에 이중거래처 할 때, 그죠? 이중거래처, 아니죠. 8번, 타계정. 조교 8번, 타계정, 이렇게, 요거 좀 아셔야 되겠고, 이 거래처는 이중거래처 있죠. 그래, 뭐, 여러 가지 거래처를 언급할 때 있죠. 두 개를 언급하면 이것도 일반 전표에도 이중거래처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는 유형이 중요하고요. 경비, 그 다음에 이중거래처 있죠. 거래처를 할 때, 특히 이제 카드 거래일 때 있죠. 회계 처리를 4번으로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거래처를 두 개를 구분하는 있죠. 그런 거, 기능적인 거 좀 돼야 되겠고, 오류는 일단은 먼저 뭡니까? 해당 일자로 일단 먼저 가야 됩니다. 해당 일자로 먼저 가서 여기서 가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해당 일자는 메인 매출 전표인지 뭐 일반 전표 일단 가서 거기에 일단 간 후에 있죠. 그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고, 결산은요, 그게 수동 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수동 결산은 크게 뭐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죠. 기말의 손익정리, 두 번째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평가, 그 다음에 여기 외환에게
유동성 대체 이렇게가 일반적입니다. 또 결산은 회계 1급의 결산은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6점 혹은 있죠. 2문제 혹은 3문제니까 비중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요거 하나, 여기 자동 결산 하나 이렇게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자동 결산은 수동 결산의 얘기를 다 머물러 가지고 마지막에 있죠. 방점을 그죠? 활용 점점이죠. 마지막에 점을 찍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한 후에 해야 된다. 요거는 자동 결산은요 5종이다. 5종은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회계학적 학문의적인 개념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그죠?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툴을 마련하면 자동 결산 아니면요 수동 결산이라는 그런 인위적인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 결산 항목은 5개가 어떤 기업이든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동 결산이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잡으려면 필연적으로 기말 재고 정보를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이충이 뭐죠?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태충, 퇴직급여 충당부채, 태충. 요거는 퇴직급여 전입액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있죠. 요거를 단기에 보충할 거면 이 2개 마찬가지도. 요거는 대손상각에서 하고요. 이건 쉽게 그냥 할 수 있고요. 태충은 해당 난에 있죠. 퇴직급여 전입액 내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째, 법인세. 요거는 법인세 비용은 선납세금을 대체하고 추가분을 계상해가지고 하되, 여기에서 이제 하되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하고. F3 있죠. 점표 추가를 통해서 있죠. 자동 붕괴를 완성해야 된다. 요거 잊지 말자, 그죠? 요 점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있죠. 우리가 할 때 요령이 되는데요. 요걸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딱 장착하고 모든 것들을 탁탁탁 해놓으면 그게 없죠. 실수가 없죠. 예, 우리가 보통 실수가 한 문제 하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회계처리 문제가 17개, 8개 되는데, 그죠? 하나에 한 점이면 1점씩만 감점되더라도 18점이나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못 맞추면 내가 모르면 어쩔 수 없으나 알고는 완벽하게 3점 맞아는 겁니다. 아는 문제는 완벽하게 3점이에요. 군두더기 없이 딱 맞추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있죠. 문제 1번, 6번 하고 그 다음에 쭉 있죠. 같이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나라가 될 것이고요. 보시면 자, 1번 소매 매출을 위해서 삼진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항하고 거래처 등록 메뉴. 네, 거래처에 가서 여기 거래처가 결국은 이게 세 개가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있으니까요. 이 신용카드로 가셔가지고 99700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진카드. 그 다음에 매출이냐 매입이냐 했을 때 그죠? 예, 소매 매출을 위한 거니까 매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맹점 번호 7650 0451 51인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3점 득점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정기분에 관한 있죠. 재무상태 입력 시에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거래처 주 영서물산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중에 외상 매출금 200을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이 누락됐다. 이에 영향을 정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그죠? 초기 2월에 반영하시오. 3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일단은 무엇을 누락했는지죠.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걸 누락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락한 자료는 뭐가 누락됐냐면 결국은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은 거 있죠. 요거 지금 1번에 누락한 게 현금 200 하고요. 외상 매출금 200. 물론 이 외상 매출금은 영서물산인가? 그죠? 요거를 지금 누락한 채로 지금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장부가 마감되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장부가 마감되는 순서는 여기에 좀 지우고 말씀드리면 장부의 마감 순서는요. 꼭 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작년에는 기출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작년에는 이게 정기분 세무제표를 고친 문제 한 문제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있죠.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출제를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요. 이상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꼭 출제되리라 봅니다. 이걸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장부는 어떻게 마감이 됩니까? 첫 번째가 장부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마감됩니까? 바로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요. 재무상태표가 마감이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있죠. 장부는 마감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장부가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여기 제조원가 명세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요. 바로 단기제품 제조원가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이 정보를 알아야 되죠. 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초재고에서 단계에 입고된 거 있죠. 완성품 원가가 와서 안 팔린 걸 뺀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부터 먼저 세팅이 되어야지만이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순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재무상태표에 돈 벌은 부분을, 그죠? 돈을 벌었다면 그 부분이 나의 재산이 늘리잖아요? 근데 늘릴 때 여기를 거쳐가요. 그래서 요거, 여기가 바로 차기월 이익잉여금, 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풀세트가 바로 있죠. 이 세 가지가 풀세트입니다. 메모를 세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논점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원가가 잘못되었다라면 관련되어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잘못됐으면 여기 다 줄줄이 사서 다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기월은 이쪽에 여기 딱 있죠. 2월 이익잉여금 딱 들어갈 건데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있죠. 현금 200과 외상 매출금 있죠. 이거에 대해서 누락을 했다고 하면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딥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원가 관련이 있습니까? 손익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있죠. 이 자산의 분류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왜 배점이 3점밖에 안 되냐면 여기 가서 틀어져 가지고 계속 고쳐 나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뭡니까? 이 배점이 3점밖에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여기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이 말은 뭐냐면 현금이 얼마라는 거야? 1억 3,200이 되는 거고 외상 매출금은요? 200을 뺀 있죠. 5,400이 된다는 거다. 그죠? 요거를 만약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외상값이, 지금 현재는 외상값이, 지금 현재는 외상 매출금이 지금 5,600이잖아요. 그죠? 5,600인 상태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5,400으로 고쳐야 되겠죠. 5,400. 고치면, 여기 위에 어디로 갑니까? 현금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고치고, 요것만 고치고, 그 다음에 뭐를 고치라고 했습니까?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고치라 했다, 그죠? 이걸 왜 고치라고 하냐면, 거래처별 초기이율에 가면, 외상 매출금에 가면요. 지금 이 금액은 고치기 전에는 5,600이었죠.
그렇잖아요. 고치니까 5,400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서물산이 여기에 뭐예요? 받았다고 하면 영서물산이 2,400이 되었을 건데 지금 안 봐. 여기 누락한 채로 되었으니까 요거를 2,400으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점의 의미였고, 만약에 손익이 잘못됐다고 하면요. 그 나중에 57회 기출문제 5점짜리 문제 보면 여기서부터 축축축 해서, 그죠? 연결해서 쭉 있죠.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꼭 좀 요 의미를 좀 알아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서비스 문제인데요. 이 4점이잖아요. 4점이 배점이 큰 문제인데 대신에 서비스인데 그냥 반드시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봐야 됩니다. 일단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요. 잘못됐다는 표시니까요. 근데 하나하나씩 봅니다. 등록번호부터 봅니다. 법인사업자고 여기서부터 책에 있는 내용대로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하나하나씩 갑니다. 법인사업자 밑에 등록번호 보니까 21481 이건 29 잘못됐다는 거예요. 21481 29167 이렇게 고치죠? 자, 그 다음에 법인 해나라 맞고 대표자가 이철수 맞고 기업 연회를 봅니다. 기업 연회를 쭉 가보면 2010년도 7월 1일이죠. 근데 여기 아니죠, 그죠? 2010 0701 이걸 누락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업 연회를 이렇게 빼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제지 하나하나씩 뭐야 틀린지를 보고 하나씩 있죠. 체크해야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도 여기 맞는지 보고 사업장 소재지 서초동 260-1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업태는요 제조니까 이것도 틀리네요. 제조 고치고 이거는 스포츠 용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사업의 종료 교부사유 쭉 됐고 서초 세무서장이죠. 제일 밑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요 서초가 아니니까 서초로 고치고. 자,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의 첫 번째 라인부터 계속 있어. 확인해서 전부 다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누락을 하기 쉽겠죠. 이런 거 기업도 이런 거 빼먹고 그죠? 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분히 하나씩 한 줄씩 제거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꼼꼼함을 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딱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6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번에 가셔가지고 자 6번의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3분 안에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제시한 문제를 보고 바로 뭡니까? 어떤 장부가 해야 될지 파악이 돼야 되죠? 딱 보는 순간 1번 부가치점 확정신고 시에 매출한 거래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그럼 이거는 일정한 유형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인 매출장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장으로 가서 매출 거래니까 4월에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하고 자 매출이다. 그럼 여기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있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면 여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한 거래 중에 카과 그죠? 현과 22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뭘 물어본 겁니까? 현금을 발행한 공급 대가는 얼마냐 이거죠. 공급 가액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분기 누계를 봐야 돼요. 공급 가액도 아니고 세액도 아니고 뭘 물어본 겁니까? 공급 대가의 정의는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니까 얼마? 297만 원 있죠. 요 금액을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7만 원 요거 있죠. 요거 메모 하셔가지고 메모를 하고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여기 이론 문제 답안할 때 여기에다가 그죠? 297만 원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297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할 때마다 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메모에다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세요. 네, 메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세금 계산서, 그죠?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를 줘야 한다면. 자, 거래처와 세금 계산서가 충돌하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왜? 거래처를 물어봤지만 세금 계산서는요,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합계표.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은요,
학계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가서 세금의 학계표 가셔가지고요. 여기 일자가 지금 1월부터 3월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여기 위에 보면 매출 있고 매입하고 이렇게 있죠, 그죠? 매출과 매입이 어떻게 있어요? 매입도 있어요? 매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매입도 있어요, 여기. 자, 매출 간다. 여기 매출 중에서 가장 매수가 많은 거래처. 세금 계산에서 매수가 가장 많은 매수가 어디입니까? 쭉 매출 중에서. 그죠? 답한다요로, 그죠? 이걸 확인하고 물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거래처를 주면 거래처 코드만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래처 코드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2004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확인해서 여기에 이론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알죠? 2004 이렇게 하세요. 똑같아. 2004. 여기 보면 답안을 보면 2004번으로 돼 있죠, 그죠? 어떤 답안은 02004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답안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뭐 영원한 숙제인데요. 이걸 보시면 학계표에 가시면 이렇게 하면 이 답한다요가 어떻게 됩니까? 코드가 5숫자리 02004라고 되어 있죠. 물론 앞에 0은 허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있죠. 0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어떤 답안은 02004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답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 그대로를 그죠?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답안이 02004 놓으면 저는 2004번에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죠. 뭐 그렇습니다. 불안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